자, 이제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나왔으니 미래가 밝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자동차용 자동조종 장치가 이제 나왔다면 항공 분야는 이제 시대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동조종 장치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떻게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것이 생겨나게 됐는지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하기 위해 조종사는 조종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즉 기장은 조종 장치를 비행 내내 잡고 있어야 했죠. 비행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여러 시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일은 조종사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휴식과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조종사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912년경에 스페리사가 최초의 자동조종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조종 장치는 수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종사가 없이도 나침반 코스를 이용하여 비행기가 수평과 직선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왕립항공연구소는 비행 조종 장치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 조종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항공기는 낮 동안 맑은 날씨에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항공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동 조종 장치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선 항법 보조 장치와 같은 기구들을 갖추게 돼서 나쁜 날씨와 시야가 제한된 밤에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여객기에 자동 조종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항공기는 오늘날까지도 수동으로만 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때로는 일부 제트기에도 자동 조종 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 모든 수동 조종을 수행할 2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인용 이하의 비행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좌석이 있는 항공기의 경우 국제항공 규정에서는 항공기에 자동 조종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게 정확히 뭘까요? 영화 에어플레인의 오토파일럿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좀 괴팍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적 명칭은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항공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모든 내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행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사항과 비행기가 고도와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의 어느 축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에 따라 요, 피치, 롤로 분류합니다. 좋아요. 단순하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손가락을 모으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평평하게 유지하되 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손목을 구부립니다. 그것은 요, 즉 수직축입니다. 이제 손목을 구부려 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을 향해 내립니다. 수평축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피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롤은 말 그대로 회전입니다. 팔 앞쪽 전체를 회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손을 돌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로축을 따라 성공적으로 회전하셨군요. SNS에 올려보세요. 항공기는 이러한 움직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부분, 즉 조종면을 사용합니다. 방향타는 꼬리의 수직 부분에 있고 요, 즉 수직축을 조종합니다. 방향타는 비행기 앞부분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죠. 그리고 승강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꼬리의 수평 부분에 있고 상하 움직임, 피치를 조정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비행기 앞부분도 똑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날개 에일러론이 있는데 이것은 날개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아래로 움직임으로써 한쪽 날개를 들어 올려 비행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합니다. 자, 오토파일럿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실제로 오토파일럿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특정 또는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축 오토파일럿은 보조 날개를 조종하기 때문에 날개 수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칭이 하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날개를 평평하게 유지하죠.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은 양축 오토파일럿으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를 모두 조종하여 비행기가 수평축과 가로축 모두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 종류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것은 3축 오토파일럿이고 위의 모든 것, 방향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일러론을 모두 조종합니다. 비행기의 모든 조종면에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센서는 고속 프로세서와 교신하여
항공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들도 아주 똑똑해요. 그들은 비행기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후에 그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종사들이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계산을 합니다. 조종사들이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면 항공기의 고도나 방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제어 모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 고속 프로세서는 비행기가 조종사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계산을 상호 참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은 비행 작업의 감시자로서 조종면과 다른 기능들이 조종사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프로세서가 센서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이러한 신호를 각기 다른 서버 기계 장치에 전송합니다. 이것은 조종면을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방향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일러론 말이에요. 오토파일럿은 각각의 조종면마다 하나의 서버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 유압 또는 모터를 사용하여 비행기가 정확한 고도와 방향을 유지하도록 부품을 움직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제어 시스템의 한 예일 뿐이며 모든 제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측정한 수치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작동이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좋아요. 다시 실생활의 예로 설명을 해보죠. 상상해보세요. 한여름인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기를 18도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온도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와 비교합니다. 실제 온도가 요청한 온도보다 높으면 온도 조절기가 에어컨이 작동하도록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18도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온도계는 주변 공기가 현재 적절한 온도에 도달했음을 감지하여 에어컨을 끄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을 부정적인 순환골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낱말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프로세서에 피드백을 보내고 수정하기 전에 부정적인 정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리는 수용기인 온도계, 제어센터인 프로세서, 실행기인 에어컨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토파일럿의 작동 방식입니다. 중앙 냉방 장치와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단일축 오토파일럿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행기의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조종사는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제어 모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작은 난류에도 날개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날개에 있는 자이로스코프는 날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오토파일럿 컴퓨터로 보냅니다. 오토파일럿은 그 정보를 처리하고 날개가 더 이상 수평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행동을 취해야겠죠? 이제 이 데이터를 에일러론을 제어하는 서버 장치에 전송하고 날개가 다시 수평이 되도록 조종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각 장치에는 슬립 클러치가 있는 전기 모터가 있는데 슬립 클러치는 에일러론 케이블을 잡고 움직여 조종합니다. 그런 다음 센서는 날개가 수평으로 조종되었음을 감지하고 오토파일럿 명령을 제거합니다. 그 직후 서버 장치는 에일러론 케이블에 가해진 압력을 해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비행기는 다시 수평을 이룹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 오토파일럿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서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로 오토파일럿들은 전체 비행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토파일럿이 실제로 제로 시야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착륙은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륙의 100%는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오토파일럿은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이 오토파일럿을 통해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깜짝 놀랐죠?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이중 안전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 어떠한 손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종사들은 오토파일럿과의 접속을 끊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조종사 훈련의 주요 부분은 조종석의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할 줄 알고 자동 조종 장치 없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비행기는 비행 전에 모든 센서와 서버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조종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오토파일럿의 기본을 알아봤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멋진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댓글에서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오토파일럿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